자, 파생상품 한번 설명해 볼게요. 파생상품은 이게 특별하게 무슨 파생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선물거래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선물거래가 뭔지 일단 크게 선물거래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용어들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설명할 용어들을 조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선물거래. 자, 선물이 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요. 자, 반대거래. 아니, 그거보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증거금이 뭔지. 그 다음에 일일정산이 뭔지. 일일정산. 자, 증거금과 일일정산은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거래가 뭔지.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어떻게 이 돈을 벌게 되고 혹은 돈을 잃게 되는지 이 돈이 잃어서 좆대 갖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이게 굉장히 도박성이 강한 그런 거래입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을 듣고 나 선물 거래를 위해 해가지고 선물을 해가야겠는걸? 하지 마세요. 죽어요. 자, 이거 진짜 좆대입니다. 잘못하면 좆대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우리 한번 삼성전자로 하지 말고 그냥 A라는 A 회사가 있어요. 자, A 회사가 있는데, 이 A 회사가 현재 시점에 주식이 5만원입니다. 자, 5만원짜리예요. 주식 현재 거래 5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선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선물 가격. 선물 가격을 정합니다. 자, 선물 가격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많이 해요. 현재 가격. 자, 선물 가격, 그럼 현재 가격은 5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 시점은 내가 실제로 이걸 거래할 시점, 실제 거래를 할 시점, 그 시점 1년 후. 그 다음에 몇 개, 한 10주, 한 20주 하자. 20주 거래하겠습니다. 자, 20주인데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거래 승수와 계약 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어떤 정보를 줄 거냐면 거래 승수는 5주가 한 단위이다.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팔아요. 선물은 한 주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선물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묶음을 하는데 그냥 약간 좀 예를 들어서 5주를 한 묶음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20주면 몇 개예요? 자, 4개. 이걸 거래수라고 합니다. 자, 거래수 4개의 거래수 4개. 이렇게 해서 총 20주. 이거 거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거래승수라는 말이랑 계약수라는 말을 거래수, 계약수군요. 계약수. 거래승수는 5주고 이거 보이나? 계약수는 20주니까 4개. 4개 계약수 4.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 곱하기 4 해서 20주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20주 이렇게 거래하겠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선물 거래를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선물 거래가 어떤 식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5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년 후라고 그랬어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게 만기죠? 만기 시점인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결정하지 않았죠? 살지. 자, 구매를 할지 판매를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죠. 그쵸? 자, 그럼 일단 구매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지금 1년 후에 만약에 이게 5만원짜리 주식인데 10만원이 됐어요. 자, 1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 거야. 2배 올랐죠? 그치? 원래 5만원짜리가 1년 후에 10만원 됐으면 2배 오른 거잖아. 1배 오른 거야. 2배 됐잖아. 그래서 2배 된 거지? 자, 구매한다는 사람한테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이득이야, 손해야? 이득이지. 왜? 10만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 산대잖아. 10만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 사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얘는 주당 5만원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게 지금 근데 이게 2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 구매하는 사람 어때요? 5만원에 샀는데 2만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 사기로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주마다 얼마? 3만원의 마이너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판매하는 사람. 내가 1년 후에 5만원에 팔게.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때요? 자, 5만원에 팔게인데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팔아야 되잖아.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판다고. 그럼 어떻게? 5만원 손해지. 그치? 그래서 손해 나는 거야, 5만원. 그쵸? 만약에
2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으면 자 2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잖아. 그렇지? 5만 원에 팔잖아. 2만 원짜리 얼른 사가지고 5만 원에 파는 거야. 어때? 그러면 어때? 플러스 3만 원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0만 원일 때는 5만 원을 잃고요. 2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3만 원을 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선택하느냐, 구매를 선택하느냐, 판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올랐을 때 이득이 나느냐, 떨어졌을 때 이득이 나느냐가 달라져요. 그치?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득을 내는 걸 우리가 그 콜옵션이라고 하고, 뭐 떨어졌을 때 이게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옵션 거래가 아니고 그냥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은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안 썼잖아. 그치? 자, 이게 선물 거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칠판 이거 하나 갖고 와야 되겠네요. 분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자, 이거 지금 이해하셨죠? 자, 실제로 내가 이제 이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해.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고. 지금 현재 시점이, 이 현재 시점이 이거잖아. 자, 그런데 딱 선물 거래소에 가서, 우리 선물은 선물 거래소라는 데 따로 가서 하는 거거든요. 선물 거래소에 가서 제가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얼마짜리 거래를 하시려고 해요? A 회사에 대한 주식을 5만 원에, 지금 현재 가격에는 5만 원에 할 거고요. 총 만기는 1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20주. 그러니까, 그 거래 승수가 5니까, 사실 계약수 4개, 5개, 거래 승수가 5일 경우에 4개의 거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거래소에서 당신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뭘 거셔야 되냐면요. 증거금을 거셔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그럼 증거금을 걸어야 됩니다. 자, 증거금을 거셔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증거금. 자, 이거 지울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기억하죠? 아씨, 내가 기억을 못하려나? 자, 이거 지웁시다. 자, 증거금을 거셔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증거금을 거셔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지금 자리가 없어서 지웠어요. 자, 증거금을 거셔야 되는데, 증거금 얼마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총 거래가 5만원짜리 20개니까, 100만원짜리 거래니까, 10만원 거세요. 라고. 10% 10만원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증거금, 요 10만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지 증거금이 있고, 자, 처음에는 이제 뭐죠? 개시 증거금이 있고요. 개시 증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 증거금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 개시 증거금은 얼마 정도 되냐면, 개시 증거금은 좀 작아요. 개시 증거금 한 4만원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유지 증거금 6만원, 이렇게. 이게 합쳐져 있는 돈이 20만원입니다. 오케이? 근데, 자, 이렇게 증거금을 딱 걸어놓고서 이제, 자, 선물 거래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얘가 지금 이미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이 증거금을 걸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주식 거래 좀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 핸드폰에 어플 깔면 이게 막 보이는 게 있어요. 자기 주식이 보이는 게 있는데, 그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사실 삼성전자, A라는 회사가 주식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확 올라갔다가 푹 떨어졌다가 유지되다가 다시 올라갔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10만원이라는 돈에 이 올라간 돈이 보이고 더해졌다 떨어졌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11만원이 됐다가 여기서 8만원이 됐다가 뭐 여기서는 뭐 13만원이 됐다가 여기 얼마 나올까요? 여기서 6만원이 됐다가 자 37,000원이 됐다가 막 이럽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돈이 이 증거금이라는 돈에다가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자, 이게 보이게 되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일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정산은 이 증거금이라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10만원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10만원 이게 넣은 이 증거금으로 해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0만원에서 17만원이 돼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지금 7만원을 벌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게 한 6만원이 있다 그럼 이 선물 거래 때문에 내가 지금 4만원을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자기가 지금 네가 1년 후에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를 계속 판단할 수 있는 그냥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그러면 돈을 진짜로 하나도 안 내느냐? 하나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점, 자, 이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자,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얘가 막 떨어지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까지 떨어진 거야. 여기를 한 5만 원이라고 칠게요. 여기를 이 시점에서 여기 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요 시점에 5만 원으로 딱 떨어진 거야.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거리입니다. 삐삐삐삐 거리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유지 증거금인 6만 원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삐삐삐삐삐 경고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아, 좆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생각하고 있기만 하면 되고 아무런 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언제 또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3만 7천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시 증거금보다도 밑에 있죠. 그렇게 되면 이땐 진짜 문제예요. 왜냐면 이 개시 증거금은 늘 이 이상으로 유지해야 돼요. 이 증거금을. 그러면 37,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000원을 실제로 자기 돈을 털어서 3,000원을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왜냐? 개시 증거, 유지 증거금은 늘 유지를 해야 되는 돈이란 뜻인데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돈을 더 채워놓을 필요는 없어. 근데 이 개시 증거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이 이 증거금이 여기까지는 개시 증거금이고 여기까지 유지 증거금인데 유지 증거금보다 밑으로 떨어져 이 개시 증거금을 이렇게 파먹게 되면 37,000원 떨어지면 개시 증거금도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개시 증거금만큼은 채워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자,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이거 증거금 이해하셨죠? 증거금을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이게 막 너무 등락폭이 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디까지 회복이 됐냐면 한 47,000원까지는 아닌가 47,000원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해서 이 거래를 그만하고 싶어, 얘가. A가 지금 이게 지금 선물 거래를 하는지 A씨가 지금 B씨, 그러니까 B가 거래소인데 이 B씨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B랑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 자, 실제로 이 거래는 A와 B의 거래야. 이거 지금 선물 거래 산 사람이 지금 A야. 근데 또 A가 너무 불안한 거야. 이게 너무 등락폭이 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주식을, 이 선물을 갖고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남한테 팔면 되지. 그치? 남한테 파는 걸 반대 거래라고 하는 거야. 중간에, 반대 거래라는 건 만기 전에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자, 이 선물이라는 이 상품 자체를 파는 건데, 자, 이건 이 시점에 일어났다고 치겠습니다. 자, 47,000원 시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47,000원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거래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A와 C의 거래예요. C라는 사람한테 넘기는 겁니다. A가 C에게 넘기는 건데, 자, 이거는 만기가 됐을 때 아까 계산했던 방법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선물 거래는, 자, 1년 후에 구매하는 거래라고 생각할게요. 자, 구매하는 거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 이거 지금 이게 6개월이 지났을 텐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 47,000원이야. 근데 자기는 5만원에 팔기로 했었어. 그치? 근데, 그러면, 자기가 5만원짜리, 그러니까 5만원에 구매하기로 한 거잖아. 47,000원짜리를 5만원에 구매하기로, 사기로 한 거래니까, 자기가 지금 3,000원 손해보고 있죠? 그쵸? 그리고 총 몇 주였어요? 20주였죠?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이 5만원에다가 47,000원을 빼면 이거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넘길 때 아까 요게 이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했죠? 거래 승수라고 했죠? 거래 승수 몇이라고 했는데 내가 5라고 했지? 곱하기 거래수 몇 개였죠? 4개였죠. 그래서 내가 총 20주라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예요? 3,000원 곱하기 20이니까 6만원이죠? 6만원을 C한테 주고 넘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6만원을 C한테 주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럼 C는 약간 지금 6만원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얘가 지금 47,000원짜리니까 리스크를 좀 떠하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A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걸요. 자, 이렇게 받아요. 자, 받아놓고서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기가 됐다고 칩시다. 자, 만기가 됐는데 얘가 대박이 터져갖고 10만원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당사자가 A하고 B였잖아. 근데 당사자 지금 바뀐 거 알겠어? A하고 C로 바뀌었지? 그치? 아니, 미안. C하고 B하고 바뀌었지? 원래 A하고 B의 거래였는데 중간에 C한테 넘겼잖아. 그치? C한테 넘겼지? 자, C한테 넘겼으니까
B인데 근데 10만 원으로 올라 버린 거야. 오케이? 주식이 요때부터 부악 떠가지고 10만 원이 돼버렸어. 지금 A는 엄청 배 아프겠지, 그치? A는 아씨 팔지 말걸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어쨌든 1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게 지금 1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팔기로 했던, 5만 원에 사기로 했던, 이거 구매죠? 구매하기로 했던 거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B가 C한테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줘? 주당 5만 원씩을 줘야 되죠? 자, 5만 원. 주당 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요 거래수로. 자, 그럼 어떻게 해요? 10만 원 빼기 5만 원. 5만 원 곱하기 이거 주식 몇 개 거래했어요? 자, 거래 승수 5였고 거래수 4개였죠. 그래서 총 20주였죠. 20주였죠. 그럼 얼마야? 5만 원 곱하기 20이니까 100만 원이네요. 그쵸? 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B가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이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좀 잘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간 제시문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 선도라고 하는 말 나와요. 선도는 예속 원시적인 형태의 선물 거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먹튀를 해요. 먹튀를 해요. 그래서 다음 문단에 선물 나오죠. 자, 선물은 이제 거래소에서 정식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거래소의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장점은 일단은 1년 후에 내가 이걸 얼마의 가격에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해 당사자들끼리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쵸? 자,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주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거 옥수수 같은 거로도 하는 거거든. 근데 옥수수 1년 후에 5만 원에 팔 사람, 뭐 5만 원에 살 사람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찾니? 그 사람을 찾기가 되게 빡세지?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둘째는 이게 위험하죠. 이게 아까 이 선도 같은 경우 튀는 새끼들이 있잖아. 그치? 이 튀는 새끼들을 막을 수가 있어서 거래의 매개적 역할을 하고, 셋째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선물 거래의 장점은 그거라는 거야. 선도랑 똑같아. 방식은 똑같은데 그냥 거래소에서 한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 문단에서 보면 반대거래 증거금,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 자, 이거 나오죠.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처음에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하면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내라고 해요. 자, 총 거래액에 뭐 몇 퍼센트 내라고 합니다. 뭐 10%, 뭐 20% 이렇게 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증거금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 있어. 근데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 내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죠.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가 개시 증거금, 여기가 유지 증거금인데 이게 내가 아까 매일 1일 정산한다고 했잖아. 1일 정산하는데 여기 이 밑에까지 떨어지면 개시 증거금을 파먹게 되면 안 된다 해도 요거 채워야 돼요. 실제로 자기 돈으로. 개시 증거금은 늘 유지해야 되는 최소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추가 납부를 요구받게 되는 걸 마진콜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진콜이 영화가 있는데 요 개시 증거금이 파먹게 되는, 개시 증거금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이걸 마진콜이라고 해서 돈을 추가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 거래를 하는 게 나오는데, 반대 거래는 왜 한다고? 이게 너무 불안정하거나 사실 아직 뭐 돈이 급하거나 뭐 어쨌든 중간에 판매하는 거예요. 중간에 판매하는 건데, 중간에 판매하는 건 중간에 만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6개월 지났을 때 이게 47,000원 됐을 때 중간 그 반대 거래를 했잖아요. 그렇죠? 반대 거래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47,000원일 당시에는 3,000원을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 5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거래였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3,000원에 20주 해서 6만 원, 6만 원을 C에게 주고 이 선물 거래를 C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C는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이 B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박 터졌지? 10만 원까지 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1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거는 받자마자 팔아도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사는 거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돼? 이 B는 지금 이 C가 지금 이득을 본 만큼,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처음의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을 20주 해서 100만 원을 딱 주고 거래를 끝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이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왜 실제로 주식이 왔다 갔다 안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래 그래요. 선물 거래는.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익만 먹는 거예요. 차익만. 차익만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래입니다. 내가 아까 좆된 애들 많다 그랬지.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원물 가격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이게 10%만 올라도 10억이죠. 그치? 근데 얘네들은 10억 정도만 가지고 100억짜리의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약간 작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서 하려면 이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쌍용고 학생들. 자, 이거 잘 보시고 나머지도 또 이거 강의 이거 찍어주세요 하는 거 요청하시고 학원으로 찾아오세요. 네.